누가 사용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스프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 치유를 하면서 이제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누가 사용하더라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접근 방식을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스프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스프를 만들게 되면 흡수율이 굉장히 좋고 또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고 이제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에서 제가 스프라는 방식을 택했고요. 이번에 이제 과채 스프라고 한 것은 과일과 채소를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지려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장에서 흡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대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 몸 인체 내부에 있지만 사실은 완벽한 우리 인체 내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장에서 흡수가 됐을 때 진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장은 우리 인체에서 어떠한 부분보다도 가장 강력한 방어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인체의 아주 중요한 면역 세포들이 70% 이상 아주 매우 이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흡사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방을 지키는데 총력전을 벌이듯이 우리 몸 안에서도 역시 매우 중요한 면역 세포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장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장의 장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장 안에서 면역세포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미생물, 프로바이오틱스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여기서 활동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채 스프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장에 있는 방어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한테 훌륭한 먹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또 우리 인체 내부에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칼륨과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미네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과채 스프는 그러한 그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또한 매우 훌륭한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끓여서 뭐 비타민을 공급받고 뭐를 받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미생물을 잘 살게 만들고 우리 세포 안에 정상적인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겠다. 여기에 이제 주된 목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과채 스프는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뭐 이제 또 단호박 이런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스프를 만들어서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만든 것이 과채 스프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흡수율의 문제죠. 식물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물들은 그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요인을 다 견뎌내야지 자기가 생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동물, 특히 사람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울타리가 하나가 있는데 비해서 식물은 세포막 바깥에 하나의 한 겹에 또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포벽은 셀룰로이스라고 하는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섭취했을 때 분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녹차 같은 거를 만들 때도 이렇게 덮어서 만든다든가 나물 같은 거를 만들어 드실 때 이렇게 소금물에 살짝 데치는 이유가 바로 그 셀룰로이스를 분해해서 우리 몸의 흡수를 더 높게 만들어주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생으로 드실 때 영양 파괴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영양을 보존한 상태에서 흡수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은 생각보다 흡수율이 매우 떨어져 있고요.
특히 이것을 이제 일반인이 아니라 노약자, 특히 환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런 목적으로 채소를 선택할 때 생으로 드시게 되면 소화율도 떨어지고 또 그 차가운 그런 채소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소화기관을 더 차갑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돼서 설사를 막 한다든가 배에 가스가 차서 부글거린다든가 이런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채소를 끓여서 드시게 되게 되면 다소 열에 약한 성분이 파괴가 됐을지라도 실제 중요한 성분은 끓임으로 인해서 훨씬 더 흡수율이 높은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먹기 좋은 형태로 이제 돼 있고, 노약자 이런 또 특히 면역 능력이 떨어져 있는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칫하면 생으로 드시는 여기에 혼합돼서 들어와 있는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감염이 됐을 때 더 2중, 3중으로 더 큰 문제로 발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열을 가해서 완벽하게 살균을 한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환자식으로 사용할 때는 끓여서 스프 형태로 드시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채 스프는 사과, 바나나, 양배추, 토마토, 그 다음에 단호박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바나나는 이제 껍질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깨끗이 이제 씻어서 가급적이면 껍질을 포함한 상태에서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단호박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하면은 껍질 재료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껍질까지 제거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냄비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넣고, 기본적으로는 물과 재료의 비율이 1대1, 총 재료의 합이 예를 들어서 2kg다 그러면 물도 2리터 이런 정도를 넣는 상태에서 이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믹서로 가르면 이제 이 스프는 완성이 되는데, 요게 기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 농도라든가 이 상태를 봐서 조금 더 농도가 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물을 더 늘리시고요. 너무 묽다 생각하면 또 물을 좀 줄이셔도 되고, 이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제 참조로 이러한 재료들을 선택을 해서 동량의 무게의 비율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내가 목적에 따라서 만약에 당뇨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사과와 토마토의 비율을 늘리시고, 그 다음에 혈압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또는 깊은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되면 바나나의 비율을 늘리시고, 또 위장관이 약하시다 이렇게 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속이 항상 냉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러면 양배추와 단호박의 양을 늘리시고, 또 전립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비뇨기 계열, 그 다음에 여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토마토의 비율을 더 증량하는 방식으로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요것만 가지고 드실 때는, 이제 환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하루에 2번 내지는 3번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보통 통상적인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드신다 그런다면 그냥 하루에 한 번만 꾸준히 드시면 되는데, 저는 요 스프를 저녁 때 한 번만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